네, 원장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어느 정도나 살 수 있어요? 외부 환경이라는 게 아마 말하는 게 그냥 일반 일상을 얘기하겠죠. 저희 몸속에 들어온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 몸에 있다가 뭐 콧물이나 타액 같은데 이렇게 섞여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 뭐 길거리에 떨어졌거나 뭐 이런 책상에 묻었거나 우리 뭐 손잡이 같은데 묻었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일 경우에. 근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거의 없긴 하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질환에 비하면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좀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 손 씻기가 있는데 저희가 손 소독제로도 손 씻기를 대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 소독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네, 그렇게 했을 때. 아, 손 소독제. 네, 씻는 거랑 비교해서 네,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손 소독제를 보통 에탄올 62% 정도부터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실험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상에 보면은 실제로. 근데 손 소독제로 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손톱에 있는 때들이 잘 안 벗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 씻는 것보다 안 바르는 것보다야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이왕 할 거면 비누나 아니면 손 세정제로 깨끗하게 손을 닦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원장님, 만약에 자가격리가 되게 된다면 자가격리 시에 주의할 사항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격리가 되면 안 되죠. 자가격리되면 병원에 누군가 왔다는 뜻인데, 어쨌든 자가격리의 뜻은 집에서 이제 혼자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혼자의 개념이 가족도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격리를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다른 데 갈 수 없으니 집으로 가는 게 맞고, 대신에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가족들은 뭐 친지들 집에 조금 있게 하고 혼자서 그 집에 독립된 공간을 혼자 쓰게 하는 게 자가격리 원칙이라고 보면 되고, 현재는 1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말을 채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종플루 때 검사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명봉 같은 걸 기다란 거를 이용해서 코 속에 깊숙이 넣어서 안쪽에 있는 비말을 다 채취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채취를 하는 방법이 이제 코 속에 있는 걸 채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후에 있는 거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실제로 가래를 뱉어서 그 가래로 PCR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워낙에 요새 소변도 채취하고 뭐 대변도 채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도 채취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접촉자 범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접촉자 범위라는 거는 우리가 확정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접촉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 1차 접촉자로 봤을 때 그 1차 접촉자와 만난 제 2차 접촉자까지 그 범위를 접촉자 범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1차 접촉자만 범위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어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주변에 1m를 기준으로 해서 1m 이내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밀접 접촉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하고 뭐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는지를 계속 그런 CCTV 같은 거를 돌려보면서 역학 조사관들이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냥 1차 접촉자라고 보면 그 사람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 이제 확진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겠죠. 현재 그러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입원을 해 있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입니다. 바이러스 질환들은 워낙에가 딱 정해놓은 치료제라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딱 정확한 치료제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 질환들을 많이 이완시키기 때문에 혹시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는 분들은 감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대신에 이제 폐렴같이 좀 중증인 경우에는 폐렴에 대한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도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객단 같은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진액 거담제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바이러스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걸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이제 시형 간염 치료제였던 RNA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종플루 치료제였던 타미플루를 써보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키닌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딱 정해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일 때도 전염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건 무증상인 경우도 전염성이 가능.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딱 정확한 뭐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증상이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했을 때도 그 이후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근거가 아직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조차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원장님, 환자들을 이제 감기랑 감별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 환자한테 선별진료소를 안내하면서 네. 검사를 받아보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의료진한테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거는 권고사항을 좀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증상만으로 감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조금 과잉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은 뭐냐면,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들, 기침, 가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발열이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37.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도 5 정도의 발열을 보이면 일단은 선별진료소로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전의 지침이랑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 중국을 다녀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타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진료소로 보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지역3의 감염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여행력이 없더라도 발열이 있으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예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사실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마스크 정말 잘 쓰고 다니시고, 지금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계속 수급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굉장히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환자 한 명 보고 손 씻는 게 너무 무리기 때문에 이 세정제를 이용을 하라는 거고요. 사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환자가 왔다 간 자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가 왔다 간 자리에는 계속 에탄올로 소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집 지역에는 확실히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밀집 지역의 뜻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결혼식, 장례식,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종교적인 모임, 그런 데는 가능하면 정말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지하철, 이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너무 복잡한 때는 피해 주시면 좋은데 무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지 병원도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 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제 병원도 그렇지만 가족분들을 생각하셔서 본인의 건강 관리에 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프리토킹. 프리토킹. 사실 이게 약간 원래 생각지 않게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약간 그때처럼 뭐 쿠키 영상 뭐 이런 걸 만들 때 약간 그쵸? 아까 땄어요. 벌써 땄어? 계속 찍고 아까 그때 찍었죠 우리끼리 네. 아 진짜? 그럼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 분위기가 약간 그래서